전남 보성을 통과하는 남해고속도로 일대에서 4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때 아닌 폭설에 도로가 얼어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의 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어도 항체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전남 여수에서는 세계 선박람회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제규모 행사인데 현재까지 확보한 참가국이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이른바 ESS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할 시설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8일 오전 보성 목포 방향 고속도로에서 41중 차량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내리막길에 눈이 8cm가량 쌓여 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보성에서 목포 방향 초암산 터널입니다. 45인승 관광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 갓길을 들이받아 멈춰서 있고 뒤이어 오던 화물차들도 멈춰선 버스를 피하려다 줄줄이 부딪혀 정차했습니다. 분명 고속도로 위인데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8일 오전 10시 41분. 사고 발생 시간 보성 견백면에는 눈이 7.8cm가량 쌓여 있었는데 빙판길 내리막길 구간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사고를 키웠습니다. 폭설이 갑자기 막 쏟아졌어. 보시다시피 이제 요 가드레일도 안 다치고 요 정도 와갖고 있었는데 이제 옆차가 와서 더 충격이 커져버린 거죠. 전남 소방본부는 소방과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 등 34명이 사고 수습에 긴급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10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교통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기상악화 속 사고 차량 41대의 수습이 이뤄지면서 보성에서 목포 방향 남해고속도로가 4시간가량 통제된 겁니다. 통행은 오후 3시 30분이 지나서야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영암의 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과 방역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위험지역 10km 안팎의 농장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만큼 하루 2번씩 집중 소독하고 통제 초소에서 빈틈없이 방역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남은 18일 오후 1시 기준 영암 7건, 무안 1건 등 모두 8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10가구당 3가구는 홀로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지역 1인 가구 현황과 소비 지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비중은 각각 22만 9천 가구와 29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각각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1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광주 128만 3천 원, 전남은 103만 9천 원 정도로 2인 이상 가구의 60% 수준에 그쳤고 임시 또는 일용 근로자 비중은 각각 32%에 달했습니다. 내년 9월 여수에서는 섬을 주제로 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인데요. 여수에서 10여 년 만에 열리는 국제 행사다 보니 기대가 쏟아지는 한편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참가국 유치와 후원금 확보 등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내년 9월 여수 진모지구와 금오도 등에서 펼쳐지는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여수시가 섬의 가능성을 조명해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획된 예산은 모두 676억 원으로 당초 248억 원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총 예산 가운데 120억 원은 입장권 판매와 후원금 등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후원금 2억여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사업 수익도 12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또 나머지는 대행사를 통해서 또 입장권 판매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불확실성을 기초로 계획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국 유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목표 참가국 규모는 30개국이지만 현재 확정된 곳은 필리핀 세부 한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박람회 준비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그렇지만 시장의 국제 행사에 국외 참가국이나 도시는 박람회의 기본적인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준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외교부 등 국가 경험만 믿고 있어서는 저는 안 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예매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사전 판매를 시작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후원 등을 유도하고 주한 외국 공간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입장권 판매는 저희 한 96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걸 준비했고요. 이제 시한이 완료되면 아마 오는 4월에 입장권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30개국을 유치를 목표로 참여를 목표로 자매 5도시라든지 또 예전에 섬 보유 국가라든지 2012년 세계 엑스포 박람회 참여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가 재도약하기 위한 마중물로 여겨지는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까지 1년 6개월이 남은 만큼 꼼꼼한 준비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태양광 같은 친환경 발전으로 생긴 전기는 별도의 시설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저장 시설은 리튬으로 만들어져 불이 나면 진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최근 저장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태양광 발전소, 소방과 경찰 관계자 등이 전기 저장 시설을 둘러보며 불에 탄 부분을 살핍니다. 지난 9일 이곳 태양광 발전소 내에 전기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바로 출동했지만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는 화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당시 저장 장치 열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화재 발생됐을 때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불길이 급격히 이제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특성 때문에 화재 진압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력 저장 시설이 531곳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의 1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저장 시설 화재는 15건으로 피해액은 8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건에 그쳤지만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장시설 업체들이 화재를 대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장장치 내부로의 산소 공급 차단 설비 설치 의무화 및 질식포 등 소화수단 비치 의무화, 그리고 저장장치의 이상 온도 상승 등을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태양광 시설이 확대되면서 전기 저장 시설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정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쯤 무안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택과 창고 등이 불에 탄 가운데 쓰레기 소각 후 남은 잔불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안경찰은 마을 주민이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종이 상자 등 쓰레기를 태우다가 잔불이 번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당시 비닐하우스 인근에 있던 폐비닐 창고와 주택까지 불이 번지면서 한때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17일 저녁 6시쯤 봉산동의 한 모텔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이용되던 곳으로 A씨의 시신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함께 지내던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고흥 우도 인근 해상에서 굴 채취 작업을 하러 나간 뒤 실종된 7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뒤 경비함정과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17일 오전 11시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업이나 작업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사전에 물때를 확인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 신고 3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순사건 지원팀과 27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피해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3년 말까지 2차례에 거쳐 피해 신고 총 2천여 건을 접수했습니다. 광양시 합계 출산율이 2년 만에 한 명대로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광양시 출생아 수는 941명으로 2023년 대비 109명 늘었고 출생아 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 또한 지난해 900쌍으로 25.9% 증가했습니다. 광양시는 적극적인 임신, 출산 지원 정책과 인구 정책을 기반으로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이달 24일까지 2025년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축구교실은 오는 26일 개강해 11월까지 이어지며 대한축구협회 등 축구 전문 지도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할 경우 고흥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참가 학생에게는 유니폼과 훈련용품 등이 지원됩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참가국 모집을 위한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팸투어를 진행합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36개국 주한 외국공관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시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와 의의 등을 알려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3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2025 순천 미식주간에 맞춰 프리미엄 미식투어 나간풍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나간풍류는 순천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로컬 미식관광 상품으로 봄 제철 식재료와 꽃을 주제로 하는 미식투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